안녕하세요 여러분. 릴리스 노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구글 딥마인드 팀의 로건 킬패트릭입니다. 오늘은 구글 안티 그래비티의 공동 리더인 바룬 모한과 함께합니다. 바룬,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티 그래비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제품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안티 그래비티는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IDE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장에 내놓은 몇 가지 주요 차별화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용법을 알고 있는 친숙한 편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에이전트 관리자가 있어서 여러 에이전트를 조율하여 코드베이스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개미니 3의 등장으로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브라우저를 매우 능숙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는 개발자와 상호작용하여 아티팩트라고 불리는 단위의 불가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아티팩트는 에이전트가 거치는 검증 가능한 단계를 개발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티팩트를 통해 점점 더 긴 작업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것은 주로 개미니 3을 보면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델이 이제 인간의 개입 없이 더 오래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돼요. 반중력의 모든 미묘한 점들과 제품 관점에서의 혁신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사실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당신이 딥마인드에 합류하고 구글에 들어와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에이전트 코딩 작업에 집중하게 된 거죠. 경험, 와서 실제로 보는 것이 어땠는지,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어느 정도 모델을 훈련하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최첨단 기초 모델 관점에서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야망의 수준뿐만 아니라 흥분감과 제품 경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전반적으로 딥마인드에 합류하고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것은 야망의 수준입니다. 저는 야망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이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모델이 좋지 않아서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거나 여러 단계를 연속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일종의 시작부터 실패한 셈이죠. 네,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이 점 중 하나는 우리가 모델의 경계를 얼마나 밀어붙이고 있는지입니다. 코딩뿐만 아니라 다중 모드 기능, UI 제어 등 여러 축에서 말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긴 년실이 빌런으로 가보면 GitHub 코파일로트의 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자동 완성 기능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미 획기적이었죠. 그렇죠? 그 후에는 제미니와 챗 GBT와 같은 채팅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IDE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죠. 코드베이스를 이해하는 채팅 패널이 한쪽에 있었고 회사나 조직 내부의 모든 개인 데이터를 매우 개인화된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후에는 에이전트 기반의 IDE와 에이전트 기반의 경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버전에서는 더 이상 코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를 보고 연구를 좀 하고 논문을 읽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버그 리포트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모델이 단순히 고립된 상태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매우 능력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와 팀이 매우 흥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출시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 코딩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을 이 경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다르며 인상적인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들이 연구를 하고 비전통적인 개발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균형을 찾는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분명히 개발자들은 많은 일을 하잖아요. 회의도 하고 일정 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핵심 경험의 일부가 멈추고 주 제품 경험에서 아웃소싱할 부분과 끌어들일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예를 들어 연구나 QA 테스트, 배포 같은 것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선이 어디에 있나요? 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자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들은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검토하고 코드를 테스트하고 버그를 수정하고 코드를 배포합니다. 그렇죠? 이해는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들은 완전히 다른 표면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구글 내부에서는 구글 독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글 독스 안에서 시스템 설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꽤 중요합니다. 코드에 대규모 변경을 가하려면 시스템 설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또는 코드를 리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만약 우리가 코드만 본다면 매우 좁은 시야에서 작업하게 될 것이고 개발자를 위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치 나무를 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맞아요. 개발자는 100 단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 20%라고 가정했을 때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면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얼마나 더 가속화할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욕구의 계층 구조로 보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델들이 코드 작성만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만드는 부분에 도움을 주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AI가 엄청나게 가속화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엔티그래비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엔티그래비티의 이상적인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내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사용자 페르소나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에서 자사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그치게 되고 어떤 기능이 실제로 사용될지, 어떤 기능이 사용되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는 제품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는 구글 딥마인드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대중에게 출시하기 전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풍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구글 내부 코드베이스와 모든 인프라는 다른 환경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독특한 요구사항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구글 내부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부 작업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것이 확실히 우리의 제품을 가장 큰 기업들과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기업이 우리에게 연락해서 안티그래비티가 아주 큰 코드베이스에서 작동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구글보다 더 큰 코드베이스를 가진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제품과 모든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르게이 같은 사람들이 항상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CLS와 PRS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는 것이기도 해서 그에게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회사 내부의 많은 연구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점은 그들이 실제 시나리오에서 개미니 모델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중력이 매우 복잡한 작업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풍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짜 중요한 것은 개발자라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개발자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잡한 앱을 만들어서 어려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의 개발자가 전체 회사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스타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델이 코드에만 능숙하다는 대화로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를 가속화하고 싶다면 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모델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연구자는 훈련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평가를 시작할 수도 있으며 평가를 분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는 많은 반복적인 작업과 같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에디터 안에 있지 않고 여러 다른 표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브라우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한 영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UI 테스트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반 개발자를 위해 매우 복잡한 사용 사례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페르소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개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험은 매우 개발자 중심적으로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추상화 계층을 추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발견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기술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제품의 한계를 계속 높이는 동시에 기술에 인접한 사람들도 제품에서 가치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문을 활짝 여는 것에 대한 제 걱정은 우리가 어느 쪽에도 좋은 제품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점이에요. 네, 페르손에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좀 걱정하는 큰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만약 제가 빠르게 앱을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사용 사례를 본다면 그리고 나서 AI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스튜디오는 이를 수행하기에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에게 AI 스튜디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개선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우리는 안티 그래비티가 그에 적합한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했었고 사실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AI 스튜디오에서 안티 그래비티로 가는 경로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술적인 사람들도 이 바이브 코딩 여정을 시작하면서 좋아, 이제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겠어.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개발자야.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모든 기술적인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스튜디오에서 만든 코드를 반중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마법 같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멋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기대돼요. 훌륭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앱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100% 동의해요. 저도 궁금한 게 요즘 업계에서 에이전트와 아이디 간의 트렌드가 있는데 당신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디가 사라지고 에이전트를 진정으로 조율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 여러분이 내린 디자인 제품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본 경험이 무엇인지, 개발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이죠. 현재 개발자들이 있는 위치와 그들에게 미래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긴장감이 궁금해요. 당신이 이것을 구축하면서요. 네, 저는 생각해요. 당분간은 에디터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순전히 개발자들이 궁극적으로 기본 코드를 보고 편집할 수 있는 통제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낮은 수준에서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본질은 AI가 대부분의 코드를 작성하게 될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AI와 에이전트가 개발자가 모든 부분을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서도 코드를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와 에이전트 사이에 존재하는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디터나 코드 자체가 그 인터페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이 진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PRS를 검토하고 있거나 구글 내부라면 CLS를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아마도 당신이 검토하는 것이 실제로 구현 계획이나 실행 계획 또는 최종 테스트 스위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또 다른 주제로 이끌어 주는데 에이전트와 인간의 협업, 그리고 검증과 자율성 같은 것들이 제품 경험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분명히 오늘날 모델들은 많은 경우에 며칠 동안 아니면 심지어 몇 시간 동안도 안정적으로 실행되지 않죠. 피드백 루프가 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안티그래비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언제 인간이 루프에 들어가나요? 네, 그리고 어떤 결정은 완전히 위임할 수 있는지, 모델이 스스로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제품에서는 에이전트 지원 개발이라는 기능을 제공하여 에이전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자체가 이러한 터미널 명령어나 작업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알릴 만큼 임계값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당연히 내부적으로 평가를 통해 이것들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네, 이것이 합리적인가요? 실행되는 명령들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것들인가요? 저는 AI가 이것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개발자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티팩트에서는 비동기적으로 어디서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글 문서에서 댓글을 다는 것처럼요. 아티팩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채팅 패널에서도 언제든지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에이전트가 하는 일에 반영될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적절한 시기를 결정해서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혼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구글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돌아와서 에이전트가 한 작업을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30, 40분 동안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네, 정말 흥미롭네요. 제가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코딩 에이전트 생태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서버 측에서 일어나는 일과 로컬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미로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 이해가 맞다면 Edge Gravity는 제 기기에서 로컬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버에 호스팅된 모델과 연결되어 있지만 코드가 생성되고 모든 것이 제 컴퓨터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분명히 제 컴퓨터가 계속 진행되려면 켜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날의 경험과 서버 측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언젠가 합쳐질까요? 장기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용 사례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것들이 결국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모델이나 에이전트를 상상해 보세요. 긴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도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모델이 장기적으로만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상한 특성이 될 것이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글과 딥마인드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저는 이런 작업들이 개발자의 기계를 넘어서 지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피드백 제공과 같은 원칙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와 비동기적 경험들이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상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모델에게 제 의도를 전달하는데 정말 서툴러요. 맞죠? 제가 모델에게 이걸 해줘 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는 100가지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명확히 지정하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요구사항을 미리 명확히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코드를 보고 나서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매우 반복적인 과정이에요. 마치 PRD나 시스템 설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실제로 구현해보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비슷하죠. 실제로 만들어보면 이 부분이 생각했던 대로 맞지 않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동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중력 시스템에 구축한 모든 요소들이 그 환경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매우 복잡한 코드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X를 수행하고 문장을 지정하면 제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접근 방식은 모든 코드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한 다음 X를 수행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반중력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요소와 맞물린다고 생각해요. 이 경험에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제가 구글이라는 제품 전체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제 목표는 구글에 대해 긍정적인 말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구글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의 생각을 읽고 맥락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농구 경기에 대해 많이 검색한 후에 커리라고 썼다면 스테판 커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치킨 커리를 보여주지 않겠죠. 맞아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도 같은 경험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개선이 반중력의 핵심 요소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식 패널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유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전트와 나누는 대화가 정보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코드 베이스 외부의 것들도 에이전트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지식이 있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많은 회의들이 코드 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내재된 지식을 쌓아줍니다. 코드 베이스는 실제 사용자 의도에 대해 약간 오래된 정보일 수 있고 이것이 그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델이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작동할 수 있다고 해도 상호작용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헤이 로건, 이 기능을 구현해봐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알겠어요. 에이전트가 이 작업에 3주가 걸릴 거라고 하네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3주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보면 잘못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그 시점에서 계속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인간적인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당신이 엔지니어링 팀이라면 최악의 결과는 제가 제품 담당자로서 XYZ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다시 와서 그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냈을 때 나는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네,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인간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말하는 동안,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반중력 제품이 모이고 에이전트들이 모이는 것처럼요. 흥미롭네요. 제 반응 중 하나는 그냥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의 질문은 이런 에이전트 코딩 경험들이 코딩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하는 것처럼 인간이 개입하는 요소들에 대해 말이죠. 저는 지식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싶어요. 상상해보면 모든 작업이 여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은 코드를 생성하고 다른 작업은 다른 산출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한데 소프트웨어에만 계속 맞춰지는 맞춤형 작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에이전트에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맞아요. 이 모델들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네, 이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매우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작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저도 반중력을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이 모델에게 여러 가지 매트릭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매트릭은 코더나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사실 어떤 웹사이트에 있었던 거죠. 스포츠 통계를 분석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를 작성했어요. 그것이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해서 저에게 아티팩트, 즉 플롯을 생성해 줬어요. 저는 이미지 공간에서 플롯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플롯을 얻었어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분석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저는 야구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슈헤이 오타니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아요. 네, 저는 다른 야구 선수들을 분석해 보면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몇 가지 지표를 얻고 싶었고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서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이게 매우 범용적인 도구라면 저는 항상 이런 깊은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제품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깊은 걱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개발자를 깊이 이해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개발자니까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전 세계 개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걸 정리하는 올바른 방법은 빌더와 개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단지 개발이 점점 쉬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셈블리어를 작성했죠. 네, 정말 어렵고 끔찍했어요. 어셈블리어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면 네, 어셈블리어는 끔찍해요. 작성하지 마세요. 네, 정확히요. 그 후에 C 언어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C++, 자바, 파이썬이 나왔죠. 파이썬 개발자가 알아야 할 것과 어셈블리 개발자가 알아야 할 것의 차이를 보면 거의 다른 분야처럼 보입니다. 네, 맞아요. 진입 장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실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중력 기술은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에게도 한계를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단지 이러한 견고한 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코드 베이스, 가장 복잡한 코드 베이스에서 작업하더라도 최대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거 정말 좋네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야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그냥 세상이요.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는 이게 아마도 어린 시절의 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니면 제가 리틀 리그에서 1년 정도 뛰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야구에 대해 듣고 보면 사람들이 매우 전문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네. 어? 어떻게든 그녀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둘 다 해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어린 시절 꿈이죠. 누군가 그렇게 압도적인 존재가 있다는 게요. 이건 마치 재민이 3% 같아요. 네, 이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빠른 후속 질문은 반중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나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우리는 이름 짓는데 정말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에게요. 데일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혀 제한받지 않는 경험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유일한 제약이 되는 것이죠. 반중력이라는 아이디어와 우주 테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또한 재민이 3의 서사와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아이디어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모델은 정말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어떻게든 우주에서 첫 번째 사람의 바이브 코딩을 시도해보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반중력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발사 티켓이 50만 달러 정도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반중력을 첫 번째 개발자 코팅 제품으로 달에 보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모르겠어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또 다른 좋은 속성은 약간 줄인 약어 같은 건데 약간 GY 같은 거죠. 네. 짧고 기억하기 쉽죠. 물론 EGI를 암시하는 거죠. 네.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로거는 그 자체로 전체 명칭을 정당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GY라는 명칭이 완전히 이해가 돼요. 볼 때마다 이거 재치 있네.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과 마케팅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훌륭한 약어예요. 제가 반중력 경험에 대해 가장 흥분하는 것 중 하나는 단순히 게미니 스림 프로만이 아니라 구글의 최신 생성 AI 모델이나 생성 미디어 모델을 포함한 전체 모델 세트가 경험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모델들이 실제로 경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네, 저는 GDM과 구글에서 일하면서 팀이 특히 흥미로워하는 점 중 하나는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이미지 생성, 최신의 나노 바나나 같은 기능들이 제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기능들도 제품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미니가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이 점은 우리가 모델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이며 제품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 측면에서도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에이전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델을 다양한 축에서 더 능력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UI 컨트롤도 모델에 통합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진전에 대해 매우 흥분됩니다. 네, 모든 모델이 함께 모이는 이 앙상블이 정말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모를 시도해보고 모델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보죠. 멋지네요. 해봅시다. 이것은 일종의 아주 간단한 앱의 예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 점은 반중력의 새로운 기능들이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강아지를 위한 에어비앤비를 만들 겁니다. 코드 베이스가 가장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코드 베이스에서 작동하는 데모를 보여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를 위한 에어비앤비 앱을 만들고 싶다고 요청할 겁니다. 몇 가지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검토해 볼게요. 그렇죠.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델은 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저에게 보여줄 몇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는 이 아티팩트 범주에 속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아티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간단히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네. 보시다시피 아주 빠르게 작업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자체가 일종의 아티팩트로 이 경우 사용자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티팩트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사용자와 소통하는 메커니즘이며 에이전트가 취할 단계나 이미 취한 단계의 작업 결과물입니다. 이 경우 이미 몇 가지 멋진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는데요. 하나는 찬인 컨시에르라고 불리고 다른 하나는 팝스테이라고 불립니다. 찬인의 컨시에르는 매우 상태 지향적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의 수정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피압스테이로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장점과 다른 하나의 장점을 결합해서 비동기적으로 리뷰를 제공하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에 회색 말풍선이 생겼습니다. 이 말풍선은 제가 리뷰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거의 구글 문서 스타일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댓글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모델이 진행하면서 그 댓글을 인식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되었고 타스크 MD가 디자인을 사용자와 검토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제 코멘트도 반영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인가요? 4가지나 5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큐해 놓고 싶으신가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이 메시지들을 AI에게 4가지나 5가지 정도 큐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실제로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뭔가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작업을 줄 세우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저를 위한 구현 계획을 생성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데모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구글 스타일, 구글 문서 스타일로 문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생각해요. 여기에 댓글을 추가할 수 있고 HTML 파일을 문서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지식 패널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내 앱에 대한 문서화를 원한다거나 XYZ 스타일 형식을 사용하고 싶다거나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입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지식 패널로 정리되기 때문에 매번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하나의 산출물입니다. 여러분이 생성하는 산출물은 미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산출물을 만들고 저장소를 계속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모델이 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식은 모델이 일정량의 작업을 수행할 때 상태를 저장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어떤 임시 방편이나 휴리스틱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는 결정을 내리는 모델입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며 앞으로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품은 이러한 지식 조각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일어난 일 중 하나는 무언가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터미널 명령어를 자동 모드로 실행했지만 로컬 머신에 무언가를 설치할 때는 사용자에게 돌아와서 변경을 승인하도록 요청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에디터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열어본 것은 매니저이고 저는 그곳에서 변경을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느 한쪽에 꼭 매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원한다면 코드를 살펴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코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열어서 읽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귀찮아서 그러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네, 일종의 구현이 만들어졌어요. 계속 작동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건 아주 미묘한 질문인데 사람들이 IDE와 에이전트를 분할 화면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내부와 외부에서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주로 에이전트에서 작업하나요? 아니면 IDE에서 작업하나요? 현재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흥미롭네요. TA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말이죠. 참고로 문서화된 HTML 구조를 생성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 비바 조각을 가져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완전히 에이전트 매니저 안에서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편지함에서 여러 작업이 대기 중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훨씬 높은 수준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묘한 변화를 주고 많은 코드를 수정하려면 결국 코드를 직접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실제로 에이전트 매니저를 사용하여 많은 심층 연구 스타일의 쿼리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에이전트 매니저 안에서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제공하는 요약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이해가 되네요. 네, 정말 많은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실제로 한 일은 앱을 생성한 것입니다. 이제 실행 중인 앱의 스크린샷을 캡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티그래비티가 크롬 브라우저 자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웹사이트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파란색 경계선은 에이전트가 그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사용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멋진 점은 검증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스크린샷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일종의 안내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커피를 마시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웹사이트가 괜찮아 보인다는 걸 알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크린샷을 찍었고 기록을 했으며 버튼을 클릭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내가 했던 작업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 밖에서 바로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반중력 크롬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크롬에 그냥 플러그인처럼 연결되고 기존 크롬에 연결됩니다. 확장 프로그램 연동이 필요합니다. 네. 크롬 프로필을 열고 바로 거기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마치 자신의 브라우저처럼요. 멋지네요. 멋지네요. 그리고 브라우저 작동은 주로 지금 테스트 중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설명하신 연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구글 검색을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그런 작업들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작업을 100% 할 수 있나요? 오, 흥미롭네요. 사실 저희도 그런 작업을 하면서 모델을 모든 기능에 대해 평가하고 실제 제품 환경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용 사례가
예를 들어 내 최우선 버그를 찾아서 정렬해줘 같은 요청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새로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고 몇 가지 버튼을 클릭하여 조사하고 필터링하고 정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결국 여기 당신이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앱을 열고 몇 가지 버튼을 클릭하는 것 이상의 작업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페이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검색 기능과 다른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최신의 최고 UI 제어 기능을 사용하는 게미니 모델을 사용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이걸 하는 동안 모델이 제공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수행한 모든 작업의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디자인 개념을 제공했죠. 맞죠? 또한 멋진 실행 계획과 완료된 작업 목록 그리고 최종 검토를 제공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행했어요. 제 피드백을 모두 반영해서 팝스테이 브랜딩과 함께 컨카나인 컨시어지 미학을 구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제공하고 원한다면 매니저에서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어요. 이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편집기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에이전트들을 위한 명령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을 달고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모든 비디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앱을 한번 살펴보죠. 이 앱의 흥미로운 점은 제가 관심 있는 페이지, 즉 메인 페이지만 명확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호스트 되기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일은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코드 조각에서 작동하는 여러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조각에 걸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RBNB에 관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받은 편지함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당신의 것인지 어떻게 아는지 그것은 당신이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연결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받은 편지함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받은 편지함에는 제가 작업했던 모든 에이전트의 작업 스트림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업 공간에서 작업했는지와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건 ARBNB라는 새로운 작업 공간인데 시작할 때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보죠. 그래서 경험 탭이 비어 있다고 말할게요. 탭이 비어 있으니 채워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대화를 시작할 거예요. 이건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이제 호스트가 되기, 호스트 탭이 비어 있다고 말할게요. 채워주세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새로운 대화를 또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또 다른 프로젝트인 베이스볼 스태츠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하는 거죠? 이건 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실행 중인 여러 탭들을 볼 수 있고 그중 하나는 대기 상태가 되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화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인 것들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3개나 4개 정도가 대기 중이고 실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이라는 것은 작업이 완료되었고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원하면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 작업에 대한 새로운 구현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세히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려고요. 이건 마치 커피 타임 같은 거라서 받은 편지함을 열어보면 몇 개가 완료되었거나 하나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실제로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저를 위해 깊이 있는 조사를 제대로 해준 거죠.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몇 가지 소스에서 데이터를 분해하는 React Web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가 있는데 정말 원한다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개발 모델을 약간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질문을 하거나 변경하는 비용이 매우 낮다면 저는 많은 것들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에이전트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점은 이것이 실제로 새로운 작업 공간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새로운 편집기 창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요. 그리고 정말 원한다면 이 작업 공간인 베이스볼 셋에도 항상 그림자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D를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우, 원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일 경험에 대해 흥미롭게도 무언가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락을 누를 건데 실제로 브라우저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여기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었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한 일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여러 도구 호출을 병렬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중력 기술을 사용할 때 모델이 제안하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이는 모델의 전반적인 품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스를 수정하는 경우와 비교해서요. 사실 가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던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과 모델을 특정 방향으로 과도하게 수정하는 것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하시나요? 네, 저는 모델의 장단점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저는 항상 모델의 능력을 더 많이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점은 제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할수록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충분히 잘 지정하면 그냥 모델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그 결과를 굳이 검토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완전히 동의해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스트 페이지가 구현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아름다운 호스트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 그 안내의 멋진 점은 모델을 클릭하고 호스트가 되기를 클릭하고 스크롤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여기서 완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우저가 닫혀 있으면 저는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모델 부분과도 관련이 있지만 제품 경험 스토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안티그래비티를 테스트할 때 당신의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이 앱에 원하는 25가지 기능을 한 번에 넣어야 하나요? 작업 공간이나 단일 모델 전환처럼 구현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구현 계획과 검증이 훨씬 더 소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이 경우에는요. 물론 이것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 부분에 걸쳐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조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